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신신명 11번째 구절 이견부주 신막추심 제유12 분연실심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부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신막추심 상가해서 쫓아가 참지도 말라. 제유12 조금이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분연실심 어지러기 본래 마음을 잃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부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라. 이때 두 가지 견해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서로 상대되는 두 견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생심으로 내는 모든 견해가 바로 이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서로 상대되는 두 견해가 뭐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 뭐 아름답고 추함, 또 뭐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빠르고 느림,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견해, 이것이 상대의 견해 이견이죠. 이런 것이 이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들은 이런 상대의 견해 중에서 이제 한쪽을 집착하죠. 그래서 내가 옳아. 이렇게 되죠. 그걸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옳은 걸 고집하면 반대로 이제 내 의견과 다른 상대는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게 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는 이제 틀리다. 나보다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그게 결국 이견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견 부주 이게 이제 중생심으로 이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거 저거는 추한 거 이렇게 딱 자기 생각을 딱 확정 지어 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냥 딱 머물러서 고집하지 않는 거 이거죠. 고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가장 쉬운 거는 자기 생각 그거에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다 괴로움이 일어나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막추심이죠. 신자가 삼갈 신자, 뭐 진실 신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가에서 추심, 추자가 쫓아갈 추자고 심자가 찾을 심자거든. 삼가에서 쫓아가 찾지도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실로 쫓아가 찾지도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심은 그 뭐냐면 쫓아가 찾는 거잖아요.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거야. 뭔가를 진실을 찾겠다고 막 파헤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능동적으로. 근데 이견 부주는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거야. 부주, 주는 자기 생각에 그냥 머무르는 거야. 물론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으로 좀 더 이제 진화,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그 능동적으로 이제 파헤치지. 자기의 결백을 파헤치게 되는 거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파헤쳐서 그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추심과 그 머무르는 것 차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은 능동적으로 뭐 파헤치려 그러고 시비를 가리려 그러는 거고 머무르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는 오라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머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견부주 신막추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유12 분연실심은 제유12는 이제 제자가
겨우 이제 말로 제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조금이라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유시비는 앞에 있는 그거의 그 이제 이견부주와 신막추심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는 것과 추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수동적이라 그랬죠. 수동적으로 그 자기 생각 어떤 거를 딱 머무르서 그걸 나는 옳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딱 고집하는 거 이게 머무르는 거거든. 주란 말이에요. 주. 그리고 추심은 능동적으로 뭐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파헤쳐서 증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게 다 합쳐진 거 이게 이제 유십이에요. 십이의 마음이 그 따지는 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유십이 조금이라도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분연실심. 이때 분은 가로 분자거든. 가로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게 확 그냥 온 사방에 어지러지지. 그 분연, 실심. 그래 어지럽게 그 본래의 마음을 다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뜻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이견부주, 신막추심, 제유시비, 분연실심 이 뜻은 옳고 그름을 그 나누는 자기 견해에 머물지 말고 수동적으로 그게 머물지도 말고 능동적으로 그걸 시비를 가리려고 따지지도 말라. 그래야만이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집착하여 고집하지 말고 그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기반해서 또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막 그래 파헤치지도 않으면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뜻은 굉장히 뭐 쉽죠. 핵심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사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잠시 직장에 그 어떤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생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신입 직원이 오면은 교육을 시켰어. 업무 그 메뉴를 주면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업무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업무 메뉴를 이제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곳에 이제 투입하지. 그런데 그 신입 직원마다 좀 달라. 어떤 직원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 지식, 업무 어떤 그게 좀 있어. 그래서 자기 게 옳다고 다 고집을 하면서 안 바꿔. 저 업무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안 해.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얘 캐나놓고는 실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업무 현장에 들어가면 여럿이 같이 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저 직원이 일 못한다고 고집 왜 그러시냐고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왜 저렇게 자기 아는 대로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해. 그런데 딱 그 직원 보세요. 그 신입 직원 A라는 신입 직원 자기 걸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신입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참 일 못한다고 이래요. 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심해서 막 웃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기술, 테크닉, 어떤 일의 업무가 뭐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신입 직원이고 지금 여기 업무 스타일대로 당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직원하고 업무에서 어떤 손발이 맞을 때까지는 배운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직원들 소개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된다. 근데 그때까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딱 내려놓고 배운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도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다 자기께 옳다고, 자기께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래. 그래가 직원들하고 다퉈. 아무튼 그 직원을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 되는 거죠. 이견부주. 자기가 옳다고 그게 머물러서 고집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이제 또 직원마다 또 어떤 직원은 참 지혜로워. 그 업무를 잘하는데도 자기 걸 고집하잖아. 그래서 배운 대로 다 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직원들하고 참 친하고, 다른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은 그래요. 아, 저 B라는 신입 직원은 일 잘한다고. 왜 손발이 딱딱 맞거든. 그게 이 살아가는 어떤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죠. 내 걸 고집하기보다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기 걸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또 자기 걸 세울 때는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화합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추심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시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가릴 상이 오면 또 시비를 가려야 돼. 그 제가 일했던 거기가 이제 종교단체였는데 그 최고 원장님이 최고 저 리더가 종교 성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러는데 하면서 그냥 내비 놔두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더라도.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신신명예만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까요? 원장의 그 자기 직무 거기서는 그럴 땐 교통정리 시비를 가려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 그게 시비를 안 가리는 거야. 자기 책무를 다해야 돼. 근데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그 신입 직원 불러가지고 주의를 줘요. 시비를 확실히 가리지. 당신이 그 잘못됐다. 이 전체 상황에서 당신의 행위는 잘못됐고 업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당신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를 가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주지. 바꿔라. 만일에 바꾸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당신은 견습 직원이다. 견습생. 근데 그 견습 일이 끝나고 정식 계약할 때까지 만일에 바꾸지 않으면 재계약 계약 안 한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대부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시비를 가릴 위치에 있으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 이견부주, 신막추심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다. 이걸 말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할 상황은 참 많이 와요. 그럴 때 그냥 나몰라라 이러면서 회피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인 아니야. 그죠? 자기가 이제 자기 위치에서 시비를 가릴 위치에 있으면 확실히 가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요 심신명 이견부주 신막추심 요거를 실천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